빨간색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보자. 마이너스 x 해주고 플러스 2x 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자, 얘는 원래 정적분은 더하기입니다. 원래 적분 더하기인데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각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잘게 쪼갠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넓이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그때 0부터 2까지 이렇게 더하는데 여기 아래쪽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를 n개로 쪼개가지고 나오는 한 개입니다. 근데 쪼개는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 여기에 있는 가로의 길이가 매우 작아지게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적분하는 방향으로 dx라고 합니다. 적분하는 방향이 이렇게 만약에 양의 방향이라면 dx 자체가 값이 양수가 되고요. 높이는 y죠, y. 높이는 y 값이에요, y 값.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y에다가 dx를 곱한다는 느낌을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y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는 게 x에 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좀 더 보기 좋아서 저기에 있는 이 값을 우리는 fx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 i를 다 뭐 하세요? 더하세요 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저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고 해요.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 가로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로의 길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차가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이 가로의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워져 갑니다. 사실 0을 거의 수렴을 시켜요. 그 상태에서 넓이의 합을 구하면 그 넓이는 여기에 있는 2차 함수하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킬 게 하나 있는데 2차 함수 봐요. 요런 2차 함수가 아니요, 아래로 블록하는 거니까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식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뭐 k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fx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최고차항 계수 1이라면은 x에 x-k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되니? 됐어요? 자,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 거냐면 국민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국민공식에 이름이 붙은 이유는 얘를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학을 못해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유도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연습장을 꺼내주시고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인티그랄 0부터 k까지 저 함수를 한번 적분해 보세요. 그 값이 k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k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값이 얼마인지 한번 직접 구해 보십시오. 무슨 다 했어? 옹이야? 견제한다. 나오니? 나온 사람? 다 나왔어요? 오케이. 동인이부터. 뭐죠?
K 세제곱. 똑같이 나왔나요? 오케이. 그러면 넓이는, 이거는 음수가 지금 나왔잖아요. 음수가 나왔는데 이것의 넓이는 그러면은 여기다 절대값만 붙이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봐.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K라고 하는 것은, 여기 K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 여기에 너비를 말하지 않겠니? 너비를 말하겠지. 오케이. 잘 봐봐.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한 칸을 이동시켰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떨까?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한 칸을 더 옮겼어. 이 부분의 넓이 어떨까? 같겠지. 이해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가 당연히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 단지 이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참고로 이 부분의 간격을 내가 K라고 하지 않고 간격을 뜻하는 D라고 표현한다면 이 간격의 몇 제곱? 세제곱을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그것이 곧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부호는 떼버린 겁니다. 넓이니까. 이해돼요? 자, 저 간격의 세제곱 곱하기 나누기 6이 6분의 D의 세제곱이 S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왜 세제곱인지부터 이야기할게요. 이거 외우는 것도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어. 왜 세제곱이냐면은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 두 개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게 넓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오케이? 또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차원이야. 윗변에서 아랫변 더하니까 그냥 아직 1차원인데 곱하기 높이. 또 다른 차원을 곱했지 않습니까? 그럼 몇 차원이 돼요? 2차원. 모든 넓이는 전부 다 그렇게 2차원. 두 개의 차원을 곱해서 만들어져요. 이해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 이 간격은 몇 차원이에요? 1차죠. D의 1차식이지. 그치? D의 1차식이야.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그러면 높이가 이 너비에 몇 차에 반응해? 2차에 반응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가 만약에 1만큼 커지면 우리 그러잖아. 꼭지점에서 1만큼 커지면 1의 제곱만큼 올라가고 2만큼 커지면 2의 제곱만큼 올라가고 3만큼 크면 3의 제곱만큼 올라가고. 그치? 함수값은 2차원으로 반응하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차원을 곱하는 거야. 두 개의 차원을 곱하는데 이 차원이랑 이 차원을 곱해서 만드는 건데 이 높이에 관련된 차원이 뭐에 관련이 있다고? D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을 곱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발상을 우리가 이용하면 나중에는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구할 거거든요. 이때에는 자, 이 간격을 내가 D라고 하면 이 높이 차이는 D의 몇 차에 반응하겠어요? 3차에 반응하겠죠. 그럼 이 넓이는 몇 차로 표현되겠니? D에 4차로 표현돼요. 이게 원리야. 기본적인 틀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수들은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에서 2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되니까 3에서 2 곱하기 3이 되고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차 함수였고 적분하면 4차 함수니까 3 곱하기 4 1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3차 함수 지금 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2차 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국민 공식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국조에서 파이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저 너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계수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다시 수정을 좀 해볼까?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최고창의 계수 A가 붙어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A가 붙어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숫자 2가 붙었어. 숫자 2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수값이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됩니까? 함수값이 2배가 돼요. 함수값이 2배가 돼. 함수값이 2배가 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 칸이었던 게 2칸이 된다는 뜻이야. 원래 한 칸이었던 게 2칸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여기에는 모든 성분들이 다 몇 칸씩 되는 거야. 2가 되면 2칸씩 되는 거야. 이해돼? 위아래로 늘리는 거야. 몇 배? 2배.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넓이가 몇 배 되겠니? 2배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뭐가 붙어있다면 만약에 A가 붙어있다면 정확히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A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A배가 되는 거야. 이만큼 보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되었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친구.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기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얼마이니까 2니까 이 친구는 0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접근하면 되고요. 실제로 접근하면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쓰면 6분의 1에 저 너비의 몇 제곱? 세제곱에 최고차항의 개수만큼 보정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혹시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2차 함수처 공식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욕심내도 됩니까? 하나만 욕심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합시다. 우리는요, 에이스니까요. 여기까지 욕심내자. 꼭지점에서부터 어떤 간격까지 떨어진 곳, 어떤 특정한 간격까지 떨어진 곳, 그걸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네.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넓이가 이 함수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됐나요? 이 넓이의 b가 항상 몇 대 몇이냐면요. 항상 2대 1이 됩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 네, 이야기해 볼게요. y는 ax의 제곱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그냥 x의 제곱으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0부터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아볼게요.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k가 되면은 여기에 y좌표가 ak의 제곱이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 0부터 k까지 ax의 제곱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a의 x의 세제곱 0부터 k까지가 되어서 저기의 넓이가 뭐가 되죠? 3분의 a의 k의 세제곱이죠. 오케이?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k 곱하기 ak의 제곱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ak의 세제곱 맞나요? 그것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항상 1인 거예요. 항상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2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내 말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됐어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ak의 세제곱. 그것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대 1. 여기가 전체 3분의 1이니까 2대 1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봐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방금 우리가 구한 공식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구한 공식을 얘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 돼요. 적분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저게 2대 1이라는 사실은 아주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되죠,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사각형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은 1분의 2겠네?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해볼게. 여기의 너비를 아까처럼 d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반쪽알이 얼마가 되죠? 2분의 d가 되네요. 그럼 여기 높이는요? 2분의 d의 제곱의 a배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d 곱하기 요 놈이에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 곱하기 d가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것의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아까와 동일한 공식이 나오네요. 6분의 d의 세제곱의 최고점의 개수. 넓이니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유도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기에 넓이가 2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 넓이가 2대1을 충족하려면 꼭지점에서부터 사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평행이동이 되어도 꼭지점에서부터 사각형을 만들면 항상 여기의 넓이가 2대1이 돼요. 숙지하시게요. 오케이? 자, 지금 시작부터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민공식이라고 불리는 거. 여기가 6분의 d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봤고요. 그 사실을 여기가 2대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3차 함수는 또 3대1이래요. 4차 함수는 4대1입니다. 5차 함수는 또 5대1이 됩니다. 두 개 다 숙지하시기요. 넓이의 활용 부분들은 저것들을 얼마나 잘 저렇게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여기를 가르는 상태예요. 편하게 해볼게. y는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때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이 넓이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를 자르고요. 여기를 자를게요. 잘라서요. 저기에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되게 중요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 잘 안 됐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내가 아래다가 fx-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점. 이 점은 fx 값하고 gx 값이 같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빼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0이 됩니다. 0이 돼요. 여기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뺐습니다. 몇 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두 꼭지점, 두 개의 x 절편을 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해되니? 근데 공교롭게 저기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이유는 이렇게 된대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 내가 이렇게 막대기로 넓이를 한번 채워볼게. 막대기로 채우면 이거는 이 함수값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함수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자. 이 친구를 함수값을 빼는 거니까 아니야, 너는 같이 오지 마. 너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막내 아들처럼 어이 왔니? 영상 올려놓는 거 먼저 보고 문제 풀고 성수 받고 가게. 납치지? 경우에 쓰는 건? 탁 떨어져야지. 잠깐 빠져있어. 이 친구를 내가 밑에다 옮길 겁니다. 자, 천천히 하다가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아예 처음 보여드린 건 아니죠? 이거 몇 번 이런 식으로 보여줬죠? 네. 밑에다 붙이면은요, 내가 지금 그림을 너무 저기 위에 있던 넓이를 하나하나 옮기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림 오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군요.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춰야 돼요. 네. 억지로 좀 짜맞춘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 저기에 차이는 그대로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볼래요? 위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내리기만 했지 않습니까? 넓이가 같아야 달라요?
넓이 같겠죠. 그냥 밀어낸 것 뿐이에요.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저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이 간격을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 간격이 D라면 너의 넓이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D의 몇 제곱이었지? 가로가 1차, 세로가 2차니까 D의 3차. 그래서 세제곱에다가 나누기 얼마? 6해서 최고차항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봐. D라고 하는 게 이 선분의 길이가 아닌 거야. D가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D는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바로 X좌표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에 이미 증명된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증명이 되면 아래는 저절로 증명이 된다고 해서 이런 정리를 따름 정리라고 합니다. 따름 정리라고 해요. 따름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의 넓이도 6분의 D의 세제곱이 돼요. 뾰로롱? 혹시 너 호두과자 좋아하니? 호두과자 좋아해? 호두과자 안 좋아해? 참 피하는데. 좋아해요 하면은 안 주면 하나 먹을래? 피로에는 당분이 좋긴 한데 생각 없어. 안 필요하다고? 그래? 거짓말쟁이. 먹을 사람! 가더! 떨어지면 안 돼? 슉! 소주 먹을래? 슉! 안 돼! 오, 깜짝이야. 어때? 하나 먹을래? 그냥 슉! 오, 야구 잘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설명을 다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y-값들을 더하는 겁니다. 이 y-값은 바로 이놈의 y-값하고 이놈의 y-값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편의상 y1, y2라고 한다면 이 선분의 길이들은 위에 있는 함수값인 y1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값인 y2를 빼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범위는 항상 x값을 기준으로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그래서 이 친구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에서 누구를 빼야 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뺀 것을 적분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x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3x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계산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국민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D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누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끝나면 됩니다. 2분의 9요. 됐나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와우!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네요. 이 또한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선분들을 더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분은 아니라 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 사각형들을 쭉 더하는 겁니다. 이 사각형들을 쭉 더해요. 이 사각형 쭉 더해서 내가 이거를 아까처럼 아래다가 새로운 x축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또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 붙이기 조금 이제 아까보다 좀 가팔라 보이네요. 그쵸? 가팔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함수 값들을 쭉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됩니다. 이런 건 2차 함수가 돼요. 선생님 왜 2차 함수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친구를 y1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친구가 y2입니다. 이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위에 있고. 그럼 결국에 이 y값들의 차이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위에 있는 y1에서 아래에 있는 y2를 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 이것도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빼봤자 2차 함수.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중요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걸 뺐습니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x의 제곱이 돼요. 교점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결론을 먼저 내버리자면, 이 결론을 먼저 내버리자면, 이 간격이 얼마나 알고 있으니까? d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d의 몇 제곱? 세제곱을 6으로 나누고 최고차항이 계속한 그 보정을 해줘야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그 d는 2였으니까 6분의 8 곱하기 a 값이 절대값이 3이었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넓이가 4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니? 오케이. 그러면 위에 빈 칸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 두 개의 그래프는 교점을 갖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교점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됩니다. 이게 위에 있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인 x의 제곱 플러스 x를 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식을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이요 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계산은 이걸 적분하는 과정 없이 공식으로 4라고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차 함수 하나 가지고요. 됐어요? 이거 이해? 좋아요. 뾰로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빠진 게 있나요? 좋아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아닙니다. 네. 넘어가세요. 다음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네요. 이 차 함수는 뭐 우리가 알던 걸 사용하면 되고요. 3차 함수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해요. x축하고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x축하고의 교점은 y값이 0인 지점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하면 x가 3오고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 넓이 해결할 수 있지? 벌써 적응한 것 같은데 동현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이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분의? 6분의 4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얼마? 1 맞습니다. 그래서 3분의 32 나오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 정보량은 괜찮나요? 받아들이기? 그래요? 네. 괜찮다고 하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오랜만에 그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밥 잘 먹네. 한 그릇 더 먹어. 아이고, 잘 먹니. 이뻐 죽겠네. 한 그릇 더 먹어라. 할머니 배 따져 저럴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자,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요. x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먼저 풀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x로 먼저 묶어주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이니까 x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0하고 1하고 3이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있습니다. 0, 1, 3이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넓이하고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분을 하면은 여기에는 사각형들 넓이를 더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적분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지만 여기는 적분하면 뭐가 돼요? 세로가 음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봐요. 하나 더 줄까요?
언제부터 탈 수 있니? 네. 벽은 내년이요. 이상하죠. 암장 안 가보긴 했니?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0부터 1까지는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fx를 적분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적분해버리면 그대로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해버리면 음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뭐를 바꿔줘야 돼?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이해되니? 네, 이것을 이제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네, 계산까지 한번 가보죠. 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3x dx 플러스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고, 자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태라고 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계속해서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박을 거야. x의 세제곱, y는 x의 세제곱이면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여기가 몇 대면? 3대 1이 되어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된다. 세제곱이면 4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면은 1까지 적분은 몇 분의 몇? 3분의 1. x이면 그렇지 2분의 1. 이게 차수보다 하나 높게 해서 4분의 1 때리면 되니까 요 값을 적분하면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고 3분의 1이 되고 자 x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조금이라도 수식을 좀 줄이겠다는 거고요. 이건 0부터 1까지의 적분 범위는 매우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해한다는 느낌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네,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 x의 세제곱 2분의 3 x의 제곱에다가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그래서 3을 대입한 거에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3의 4제곱 3분의 4에 3의 세제곱 2분의 3에 3의 제곱 빼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자, 저기 뒤에 요거 하나만 보고 할까? 곡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다. k 값을 구하시오. 한 번에 진행해야 됩니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위로 블록하고요. x절편은 0하고 k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넓이가 36이라고 합니다. 그럼 36이라고 하는 친구는 계산하면 k의 몇 제곱 가로가 k의 1차 세로가 k의 2차 k의 3차 선생님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k 못이 박히도록 곱하기 얼마? 초고참 계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므로 이걸 36하고 6을 곱해버리지 말고 곱하면은 36이 6의 제곱이니까 6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k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k는 그래서 얼마? 6 이렇게. K가 음수라고 하나요? k가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6이네요. k가 음수면 이게 반대로 있다는 뜻이죠? 와우, 넌 나보다 눈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여기 있네요. k가 그러니까 두 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제 뭘로 표현해야 되고,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간격이 k니까. 네.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연습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일단 한번 쭉 들어봅시다. 홀리 몰리. 이번에는요. 어, 2차 함수하고 x축 그리고 3하고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x축과의 교점을 살펴봐야 돼요. 암산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 1하고 5. 오케이. 근데 여기를 자릅니다. x는 3. x는 3이면 한가운데죠, 지금. 한가운데 축이 3이니까. x는 3하고 x는 6하고 이렇게. 아이쿠. 3하고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함수와 x축과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도 말하고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그쵸? 이 부분은 이 둘러싸인 넓이의 절반일 테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d의 세제곱. 최고차의 개수는 1인데 그것의 정확히 절반이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해볼게요. 일단 아래 빨간색부터 계산해보고 시작할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3분의 16 맞아요? 됐죠? 여기 계산해볼게. 인티그랄 5부터 6까지 이 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dx 네 직접 계산해보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5x를 5부터 6까지 매우 숫자가 복잡합니다. 3분의 1에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의 제곱 5 곱하기 빼기 3분의 1에 5의 세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5 곱하기 5를 계산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냐면 일단은 이거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2차원적으로 위아래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위에는 세제곱의 차고요. 아래는 제곱의 차예요. 1차원의 차고요. 이해돼요? 세제곱의 차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겠니? 이건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세제곱의 차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이미 배웠어. a 빼기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빼기 b로 할 수 있고 또독 인수분해 공식을 쓰게 되면 a 빼기 b의 a제곱에 ab 플러스 b의 제곱 쓰는 게 가능해. 3번 생각해 볼래? 나는 지금 뭘 계산해야 되냐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계산해야 되거든. 위에 있는 식이 더 효과적일까? 아래에 있는 식이 효과적일까? 위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차이가 이밖에 안 나니까 곧장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암산하는 방법이야. 이해했니?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값으로 정리하면 1의 세제곱에 3 곱하기 6 곱하기 5에 곱하기 1이니까 30에다가 91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이 두 친구를 계산했더니 3분의 91이 되겠고 그 다음 친구 제곱의 차입니다. 제곱의 차. 제곱의 차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합작골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면 1 곱하기 11이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11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5가 되겠네요. 5에서 6하고 빼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계산 과정이 복잡하면 계산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아지지만 그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수를 이해하고 가볍게 좀 더 잘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편해지겠지. 3분의 99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3분의 15니까 3분의 7 이렇게 나오네. 3분의 7 나오네. 됐어요 이게? 네,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3분의 23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2번 문제도 해볼게요. 네, 이 단어는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의 뭐랄까 수학적인 재량을 능력들을 막 펼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여러분이 마음껏. 그 다음도 가볼게요. 요 친구 이게 인수분해 좀 하고 할까? 마이너스 2x x 1 1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 되나? 플러스 2x에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가능하네. 그러므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일 때 네, 절편을 갖네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1 x는 마이너스 1도 그려야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마이너스 1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요. 이건 진짜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네 2번 문제를 읽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개념 원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봐요. 얘들아, 요거 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마이너스라고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1번 여기, 2번 여기하고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원래 1번입니다. 원래 1번밖에 안 돼요. 왜냐면 밑이라고 하는 거, 과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이거 동시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사실 여기가 맞아요. 왜냐면 이거 콤마거든요. 그리고거든요.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너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데 이 부분은 진짜 안타깝지만 수능 문제처럼 정말 결점이 없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교재마다 이 부분의 영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담당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 시험이니까. 수능이 아니니까. 수능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그냥 문제가 나옵니다. 아예 그림을 그려줘 버리던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집들은 그렇게 꼼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관점이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물어보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념 원리를 보니까 개념 원리의 양쪽을 모두 다 보고 있네요. 여튼 지금은 뭐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부분을 구하라고 했을 문제가 어쨌든 그 부분을 구하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부분의 문제니까요. 네, 개념 원리의 뜻에 맞게 가보도록 하죠. 책 쓴 사람이 장이죠. 뭐 안타까울 것 같네요. 수학에서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이런 현상이 심한 게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합니다. 그 약간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데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다이. 자, 가볼게요. 그러면 식을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얘들아,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 부분의 넓이는 음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부호를 뭐 해야 돼?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오, 좋아요, 스님.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여기는 2분의 3의 몇 제곱? 세제곱을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최고차원 계수는 2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계산이에요. 오케이? 오, 서준만 썩썩하고 등이 좀 피곤해 보인다. 됐어요?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네, 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